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면서 심지어는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 이런 카드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항상 한 발 늦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파월, 한시라도 빨리 해임해야 한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연준 의장을 마음대로 해임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에 또 다시 태세를 전환했죠. 파월을 정말로 해임할 생각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이 나온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스트리트 출신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면 증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도 해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한 뒤로 주가는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 안심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 본인도 모르게 기습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볼튼 그리고 마크 에스퍼 이런 사람들이 다 트위터로 그냥 잘려버렸거든요. 심지어 장관 본인한테 미리 통보를 하지 않고 트위터로 그냥 바로 해고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부터 누구 장관을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서 전임 장관인 마크 에스퍼는 뭐 해고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트루스 소셜에 파월도 해고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네, 실제로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요. 트럼프와 파월은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이가 더 악화되면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파월을 의장으로 지명한 것은 트럼프입니다. 파월은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연준 이사회에 임명되기는 했지만 그를 의장으로 지명한 것은 트럼프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많이 치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둘의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4차례나 인상을 하면서 금리가 고꾸라지기 시작하자 파월을 계속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요직에 앉혀주고 출세하게 해줬더니 지가 뭐 된 줄 알고 나한테 허세를 부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발언들은 더 과격해지는데요. 시진핑과 파월 중에 누가 국가에 더 위험한 적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파월이랑 연준이 또 실패했다. 패기도 없고 센스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다. 소통 방식도 최악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던집니다. 네, 이 표는 그록에게 정리를 해달라고 한 내용인데요. 뭘 정리해달라고 했냐면요. 트럼프가 연준이나 파월을 비난한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1기 때. 그걸 물어봐서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록은 트위터 자료를 직접 이제 소싱할 수가 있어서요. 그록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보면 트럼프가 이렇게 파월을 비난한 횟수가 적어도 100회 이상이라고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사이가 안 좋다 하는데 1기 때도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재밌는 점은 트럼프 1기 때도 이미 파월을 해고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뭐 빨리 해고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파월을 해고하고 싶어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참모진들과 파월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파월이 해고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탐구하는 그런 싱크탱크의 분석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만 앞으로도 트럼프는 파월을 해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분석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연준에서 파월이 맡고 있는 직책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사회 멤버로 있는 거고요. 연준의 이사로 임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사회의 의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FOMC의 의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맡고 있는 직책이 3가지죠. 근데 이 위에 2가지, 이사회의 이사로 임명되는 것과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 이 2가지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상원이 찬성을 해야지 이제 임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FOMC의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FOMC 이 위원회 멤버들이 과반 이상 찬성을 하면은 의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치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직책인 거고요. 이 FOMC에서는 쫓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사회의 의장을 쫓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해요. 판례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내기가 어렵고, 법적으로 판례가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사회의 이사를 쫓아내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사회의 이사 자리를 박탈해버리면 사실 이 두 가지는 자동적으로 박탈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에 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례를 볼게요. 판례를 보면요. 이사회 멤버를 쫓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임무를 태만하게 했거나 아니면 직권을 남용했거나 요 3가지 경우가 성립이 됐을 때 이사회에서 제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결정해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파월이 일을 비효율적으로 했고 임무를 태만하게 했고 직권을 남용했는가 요거 3가지가 이제 증명이 되어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파월이 이 3가지 요건에 이제 충족이 될까요? 우선 연준의 존재의 의의로 불리는 그 듀어 맨데이트를 살펴볼게요. 연준이 꼭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목표가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요. 인플레이션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 정확히는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완전 고용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지금 상황에서 내리려면은 아래 2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말을 전면 백지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관세가 부과되면 아무래도 수입품에 대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2%대를 달성하기가 힘들 테니까요. 그리고 2번째,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났을 때 는 또 금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나면요.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겠죠.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건 완전 고용 상태. 앞에서 살펴봤던 이 완전 고용 상태가 깨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니까 이 실업률을 내리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2가지 모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죠. 관세도 예정대로 줄이기는 했지만 관세율을 줄이기는 했지만 예정대로 부과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2번째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이제 리세션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계속 더 지켜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표에 반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선제적으로 나섰다가 괜히 경기가 과열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은 파월은 연준의 존재의 이 2가지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언론에서 증시가 폭락하면 연준이 나설 거냐라고 파월 의장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월은 딱 잘라서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파월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어떤 정당성이냐면 연준의 존재 의의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연준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근무 태만이니 직권 남용이니 비효율성이니 이런 거를 갖다 붙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반면 파월을 해임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트럼프에 반박하는 논리는 또 어떤가요? 사실 이 논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다른 참모들이 이렇게 나서서 반대를 하고 나선다라는 점은 이 논리가 좀 빈약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차피 트럼프가 어찌어찌 해서 힘들게 파월을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요구대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보면 투자자들이 단순히 파월 의장의 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도 많이 이제 주목을 하잖아요. 여는 총재들의 입김도 세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할 때요. FOMC가 뭐죠? 위원회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이 위원 대다수가 이제 동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파월 의장 한 명을 이제 없애버린다고 금리를 맘대로 올리기는 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하도록 종용을 하려면 연준 의장들을 다 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전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full board라고 얘기를 하죠.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나 해고할 수 없는 거 다 아니까 나는 내가 갈 길을 간다. 이런 자세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왜 자꾸 파월을 공격을 하는 거냐 이게 또 궁금하시겠죠. 가만히나 있으면 절반을 갈 것을 왜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증시를 뒤흔드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파월을 해임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해임을 못해도 일단은 때리고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게 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파월이 막을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파탄의 책임을
파월에게 돌리려는 그런 속셈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트럼프와 파월이 맞짱을 뜨는 그런 나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1기 때도 파월을 해고하겠다 계속 이런 말들을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해고하지 않고 임기를 마쳤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파월 의장이 이제 26년이 임기인데 26년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대신 아까 정리해드렸던 표처럼 1기 때에도 100회가 넘게 파월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트럼프가 이 파월을 때리는 발언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을 좀 잘 지켜보셨다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주가의 변동성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